안녕하십니까? 박승호 TV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13개 주가 독립한 이후 미국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헐값에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미시시피강을 건너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서부 개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부 개척을 추진하여 1840년대 말에는 영토가 태평양 연안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부는 땅이 넓고 기름져서 일찍부터 대규모 농장이 발달하였다. 남부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고용하여 대농장에서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고 이를 영국에 수출하여 생활 필수품을 수입하였다. 따라서 남부의 경제는 노예 노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북부는 철과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북부 사람들은 영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무역을 주장하였으며 임금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격화되었다.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11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하였으나 링컨이 1863년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전세는 북부에 유리해졌다. 결국 인구수와 경제력이 앞선 북부가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전세를 역전하면서 전쟁에 승리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국민적 단합을 이루고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 등 다른 대륙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서부 개척 이후 황무지 상태에 있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운송수단을 도입하여 미국 첫 대륙횡단 철도는 1863년부터 1869년에 걸쳐 건설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사이의 철도로 총 2897km 길이의 철도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상업과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져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하였다. 다음은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강국이었으나 19세기에도 여전히 황제인 차르가 전제 정치를 행하였고 농노제가 유지되었다. 1825년 서유럽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들이 전제 정치 타도와 입헌 군주제 시행을 요구하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났다. 데카브리스트는 12월 당원이라는 뜻으로 12월에 거사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다. 봉기를 진압한 니콜라이 1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흑해 방면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을 일으켰으나 오스만 제국을 지원한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의 동맹군에 패하였다. 이것은 발칸 지방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유럽 열강이 충돌한 싸움이다. 이후 알렉산드르 2세는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즉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1861년 농노해방령을 공포하는 등 내정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차르의 전제 정치는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농민들의 힘겨운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의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은 전제 정치에 맞서 혁명운동을 벌였으며 혁명 세력을 키우기 위해 1873년부터 1875년까지 농민을 계몽하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브나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탄압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기도 하였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차르의 전제 정치가 더욱 강화되었고 자유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받았다. 이상으로 19세기 미국과 러시아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